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김관영 지사를 제명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김 지사는 도지사 경선 후보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경선 구도가 안호영, 이원택 후보로 재편되면서 김관영 지지층 흡수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악취 시설로 민원이 이어졌던 익산 평화동 제3중계 펌프장이 공사를 마치고 시민 이용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설을 밀폐해 악취를 줄이고 공원과 카페 등을 조성했습니다. 군산 문여도의 한 야산에 그물과 어망, 폐기물이 무더기로 쌓이면서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 대규모 해양 레저 시설 개장을 앞두고 있어 관광 이미지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김관영 지사를 제명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김 지사는 제명으로 도지사 경선 후보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경선 구도가 안호영, 이원택 후보로 재편되면서 김관영 지지층 흡수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금 살포 의혹의 후폭풍은 전방위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거쳐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진 김관영 지사를 전격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리감찰이 시작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현직 지사의 경선 자격이 박탈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충격파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2일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은 대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전북의 성과와 미래를 향한 도전마저 부정당한 것 같다며 제명 결정에 대해 참담하다는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에 대한 책무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전혀 얘기 없어. 그냥 템하고. 선거 구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도지사 경선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며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 사임계를 냈습니다. 이어 보도자료를 통해 김 지사와 전화통화를 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책 연대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이탈하고 있는 김 지사 지지층 흡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직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온 김 지사가 경선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현재로선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죠. 이제 딱 누가 될 거다 좀 장담하기는 어려운 좀. 현금 살포 의혹 파장은 전방위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고발인 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민주당 전북도당은 김 지사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직 시군 의원들과 당원들을 파악해 징계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북개헌운동본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김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 지사, 민주당 도지사 경선은 요동치고 후폭풍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 공천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김 지사의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전북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을 어긴 정당이 다시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도지사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군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책임감을 느끼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는 6.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군산과 익산시장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박능후 혁신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장은 어제 군산시장 후보로 이주현 군산지역위원장을, 익산시장 후보로는 임형택 익산 공동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주현 위원장에 대해 소년공에서 전북 조달청장으로 입신했고 군산의 미래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전략형 리더라고 평했습니다. 또 임형택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방 분권 실질적 확대에 천착해왔으며 익산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생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예비경선은 당초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ARS 안내 오류로 중단돼 오늘과 내일로 재조정됐습니다. 이번 예비경선은 일반 시민 여론조사 없이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치러지며 후보 8명 가운데 상위 4명을 가려냅니다. 투표권은 지난해 8월까지 입당해 당비를 6차례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주어지며 군산 지역 권리당원은 3만여 명에 달합니다. 민주당이 도내 기초단체장 본경선을 10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이 경쟁하는 전주와 익산, 남원 등 8개 시군은 10일과 11일 본경선을 치른 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0일과 21일에 결선 투표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가 절반씩 합산됩니다. 한편 군산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악취시설로 민원이 이어졌던 익산 평화동 제3중계펌프장이 공사를 마치고 시민 이용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설을 밀폐해 악취를 줄이고 공원과 카페 등을 조성했습니다. 익산 평화동 제3중계 펌프장. 한때 악취 민원이 이어졌던 이곳이 지난 2년간 시설 개선을 거쳐 시민 이용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밀폐화 시설을 구축해 악취를 차단하고 대형 투명창을 설치해 시민들이 오포수 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인근 아파트에 전광판을 설치해 악취 수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악취는 크게 줄어들고 관련 민원도 지난 2021년 42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외부 공간도 개선됐습니다. 펌프장 부지에는 소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야외 운동기구와 휴식 공간, 무료 무인 카페가 들어서 시민들은 이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악취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편의시설까지 들어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공기가 맑아졌어. 공원 생겼지, 카페도 생겼지, 공기도 맑아졌지, 다 좋아졌잖아, 3가지가. 시는 주민 이용 공간을 관리하고 악취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절기를 악취 집중 관리 기간을 지정하여 악취 시작 시간에 악취 비상 대응반을 구성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혐오 시설이었던 익산 제3중계 펌프장이 시설 개선과 시민 이용 공간 조성으로 주민 친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올 하반기 친환경 선박 대체 연료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170억 원을 투입해 군산 국가산단의 엔진 성능 평가와 하이브리드 배터리, 선박 엔진 배기가스, 연료 공급 기술을 갖춘 실증센터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저탄소, 무탄소 대체 연료 기반 추진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육상 실증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시는 하반기 시운전과 통합시험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시험평가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익산 탑천과 익산천 정비 사업이 올해 시작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두 지방 하천의 정비 사업은 각각 5월과 7월에 착수돼 2029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전체 사업비는 1,258억 원이 투입됩니다. 많은 비가 내려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방 정비와 교량 개축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황등의 기양천 정비 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상률은 29% 수준입니다. 익산시 인구가 모처럼 소폭 늘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구는 26만 6,973명입니다. 한 달 전에 비해 176명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에 인구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익산시 인구가 증가한 것은 전출보다 전입 인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군산 문여도의 한 야산에 그물과 어망, 폐기물이 무더기로 쌓이면서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의 대규모 해양 레저 시설 개장을 앞두고 있어 관광 이미지 훼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 문여도의 한 야산입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물과 어망은 물론 침대, 매트리스 등 각종 생활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쌓여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일부 구간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그물과 어망 등은 산 중턱을 덮치며 주변 환경 훼손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요즘에는 악취까지 심해지며 주민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이 일대는 바다와 인접해 있어 비가 내릴 경우 오염된 침출수가 해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환경오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광 개발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인근에는 오는 6월 개장을 앞둔 대규모 해양 레저 복합단지인 오션팔레트 공사가 막바지에 있습니다. 400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된 그물과 어망 폐기물들로 지역 이미지 훼손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환경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차 타고 지나가면서 봐도 너무 더러운 모습들 많이 보고 있는데요.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곳에 여행 오고 놀러 와서 저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군산시는 그물과 어망 등은 개인 사유물이라는 이유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의 대표 관광지인 문여도, 쓰레기 야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 함여릅의 한 산란개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산란개 14만여 마리와 병아리 3만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이번 동절기 들어 9번째 발생이며 전국적으로는 61번째 확진 사례입니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가금 농장 78곳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와 집중 소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들 친구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40대 A씨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군산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하교 중이던 10대 B군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군이 자기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대화를 시도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군이 실제로 A씨의 아들을 괴롭혔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도내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군산의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전달보다 7가구 줄어든 365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악성 미분양 1,479가구 가운데 군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4.7%에 달합니다. 한편 군산의 미분양 주택은 681가구로 익산 731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상습적으로 불을 낸 전직 산불감시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지난 2월 8일부터 15일 사이에 남원 아영면의 한 야산 인근 논밭에 5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산불은 초기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피의자는 산불감시원으로 3년 정도 근무하다 최근 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노동정책 공약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와 14개 시군, 정당, 출마자들에게 노동정책을 공약화하고 관련 예산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공약화를 위한 5대 영역, 25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방선 선거 노동권과 공공성, 생명안전, 좋은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농기를 앞둔 가운데 도내 저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도내 2,153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0.7%입니다. 평년 대비 102% 수준으로 용담댐과 섬진강댐, 부안댐도 60%대의 자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가뭄 심화 시 광역상수도 연계 공급 등 비상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예술인과 수요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됐습니다. 익산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에 따르면 문화예술인 플랫폼은 지역 예술인 데이터베이스와 예술단체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예술인과 단체는 활동 이력과 분야, 주요 작품 등을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필요한 문화예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장터가 도입돼 작품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출하농민을 돕기 위해 상생장터를 정기적으로 엽니다. 이에 따라 매주 금요일마다 익산시청 1층에서 상생장터가 열리며 40여 개 농가가 참여해 신선한 농산물을 선보이게 됩니다. 한편 지난달 처음으로 열린 상생장터를 통해 사흘 만에 1,6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4월 3일부터 24일까지 봄내음 가득 벚꽃길 걷기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챌린지는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해 군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군산사랑 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팔봉동의 지역 주민 염규환 씨가 팔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팔봉동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 특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3도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군산도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파고는 최고 2.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